소나무 재선충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방산과 만장굴 등 문화재 지구 주변 소나무가 허술한 관리로 말라 죽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한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축 폐기물 수십 톤이 발견됐습니다. 기존 건물을 허물어 생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대규모 해양사고 인명구조 훈련이 오늘 서귀포시 화순항 앞바다에서 실시됐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끊긴 제주와 목포, 인천 항로에 화물선이 잇따라 취항할 예정이어서 물류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다시 번지고 있는데요. 문화재 지구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허술한 관리와 이원화된 방제 체계 탓에 문화지구 내 소나무들이 말라 죽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명승 77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삼방산. 재선충으로 말라 죽는 나무가 급격히 늘면서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초 이미 1,500그루나 잘라냈는데 벌써 500그루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연말까지 가면은 더 많이 나타날 것 같고 금년에 작년 대비 한 60%까지는 고사목 피해가 나타날 것 같아요. 세계 자연유산인 만장굴 입구와 주변에 심어진 소나무들도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재선충 예방 주사만 났을 뿐 관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원도 없고 시군들이 어서 오니까 뭐 따로 관리 그런 거 있어요. 이처럼 문화재 지구 내 재선충 감염이 심각한 이유는 재선충 방재본부가 아닌 문화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인력이 없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방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산림에서의 방제의 시기나 이런 전략보다도 훨씬 더 늦게 착수되었던 것이 아마 올해 이 문화재 지구에 그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이 많이 발생이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허술한 관리와 이원화된 방제 체계 탓에 소중한 문화재 지구가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입주를 일주일 앞둔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축 폐기물 수십 톤이 발견됐습니다. 공사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에 몰래 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신축 공사 현장. 주차장 부지를 포크레인으로 30cm가량 파내려가자 회색빛 콘크리트가 드러납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서진 콘크리트 벽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파이프와 타일까지 30제곱미터가량 되는 면적에 묻혀있던 건축 폐기물은 40여 톤. 현장에서 나온 건설 폐기물들입니다. 벽돌에 페인트까지 칠해진 것으로 보아 건물 외벽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설 폐기물은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전문 업체에 맡겨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시공업체가 부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폐기물 일부를 몰래 매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구 그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서 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흙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됨에도 그 철거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만든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 측은 현장 소장 등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 이루어진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거를 밑에 좀 때려갖고 이제 골대, 수납 골대를 하나 내려오게 한 것 같아. 계속 현장을 바뀌어보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상태에서 공사 이제 거의 뭐 완공 단계지만 그렇게 돼버렸죠. 자치경찰은 해당 건설업체와 담당 직원 등을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와 전남 목포 사이에 화물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 K라인은 차량 25대와 컨테이너 300여 개를 실을 수 있는 6,800톤급 화물선을 제주 목포 항로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시범 운항한 뒤 다음 달 6일 정식 취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제양항공해운도 다음 주에 5,800톤급 화물선을 인천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졌던 물류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면서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제주에서 펼쳐졌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운항하던 여객선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선미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헬기에서 밧줄을 타고 여객선으로 투입됩니다. 대원들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슬라이드를 타고 탈출합니다. 여객선에 계류한 예인정에도 승객들이 하나둘씩 옮겨 탑니다.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들이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객선 주변에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현장 도착 1시간여 만에 여객선 승객과 승무원 100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과 해군, 민간구조단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실전처럼 여객선 화재와 침몰 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벌였습니다. 배울 겸 이런 걸 실전과 같은 것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면서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물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요 하나 못하겠네 해서 이런 훈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도내에서 대규모 해양사고 대비 민간군 합동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원과 구조 세력 간의 의사소통을 위주로 승객 구조에 대한 훈련을 했고요. 특히 슬라이딩이라는 새로운 장비를 도입을 해서 최단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가장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해경은 매달 자체 훈련은 물론 1년에 한 차례 관련 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인명구조 태세를 갖출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 채무가 1조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채무액은 6,926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63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무보고서상 하수관거 정비와 도립미술관 등 민간 투자 사업에 따른 부채 4,27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채무 규조는 1조 1,200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의회는 정부 자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면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주말과 휴일의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면서 나가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 꼭 챙기셔야겠고요. 모레도 하루에 2계절을 오가는 듯한 기온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까지 내려가겠지만 낮 기온은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림과 대정의 아침 기온 18도, 고산 20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량이 많다면 조금 덥게 느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성판역의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섬지역도 종일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도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월간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의 국내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205만 7천 명으로 김포공항보다 40만 명 많았습니다. 또 국제선 이용객은 27만 6천 명으로 15%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름 피서객이 몰리고 국내외 항공편이 증편되면서 공항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림산업 김기형 대표이사가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0만 원, 제주 사랑의 열매 착한 가게 나눔 봉사단에서 50만 원,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30만 원,
고려페인트 김대수 씨가 10만 원, 박정아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30만 원, 양창호 제주도 총무과장이 10만 원, 제주도 평화협력과에서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기탁하실 분은 은행 계좌나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의 말산업 육성을 위해 농협 마육 브랜드 사업단이 출범했습니다. 농협 중앙회는 마육 브랜드 사업단을 중심으로 오는 2016년까지 말고기 전용 도축장과 전용 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해 말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승마센터를 설치해 관광과 연계한 승마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제주의 말산업 특구 추진 전략과 말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및 말고기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지역에 한류스타 핸드프린팅 거리가 생겼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오늘 제주시 바오젠 거리에서 장동건과 이병헌, 동방신기 등 한류스타 10명의 핸드프린팅 제막식과 함께 축하 메시지 영상과 밴드 공연 등을 마련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한류스타 거리를 조성하고 한류 콘텐츠 관광 상품을 개발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내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천을 상대로 K리그 클래식 28라운드 경기를 벌입니다. 현재 승점 3점 차이로 수원에 이어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제주는 경기 결과에 따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3위권 도약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내일 유니폼과 사인볼,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간식거리와 광어 시식회를 진행합니다. 제주 MBC는 내일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비축 토지는 매각 대신 장기 임대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제주도는 개발과 환경 보전,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용지를 확보해 토지를 비축하기로 하고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축 토지는 매각 대신 장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20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을 공동목장 등을 비축 토지로 매입할 계획인데 상반기 응모한 비축 토지는 150만 제곱미터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